늦은 밤 요양원 복도에서 새어나오는 낮은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치매니까 기억 못한다고? 요양보호사 정수진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지금 유언장만 받아내면 끝이라고? 하지만 다음 날 아침 78세의 김말수는 여전히 나는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라며 멍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과연 진짜 치매일까요? 아니면 누군가를 속이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삶의 지혜를 나누는 주마등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딘가에서 저의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78세의 김말순이 요양원에 입소한 건 석 달 전이었습니다. 아들 박진호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시설 안으로 들어서던 날이었어요. 어머니, 여기서 편히 지내세요. 제가 자주 올게요. 진호의 목소리는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아들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봤어요. 힘없이 쥐어진 손, 마치 의무를 다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요양원 원장이 다가왔습니다. 50대 중반의 차분한 여성이었어요. 보호자님, 어르신께서 경미한 인지 저하 진단을 받으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게 심해지셔서요. 진호는 서류를 건네며 설명했습니다. 말수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 치매 초기, 기억력 감퇴, 혼자 생활 어려움. 하지만 말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받은 진단은 경미한 인지 저하였을 뿐이에요. 나이가 들면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변화였죠. 치매가 아니었습니다. 원장이 말순에게 다가와 물었어요. 어르신,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말순은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진호는 만족스러운 표호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순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아들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마. 어디 두고 보자. 진호는 원장실에서 서류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49살의 그는 중후한 인상의 직장인이었어요. 정장 차림에 비싼 시계를 차고 있었죠. 어머니께서 자주 헷갈려 하시죠? 이름이나 날짜 같은 것들이요. 원장의 질문에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요즘 부쩍 심해졌어요. 제 이름도 가끔 까먹으시고.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며칠 전까지도 멀쩡히 전화를 걸어 집안 대소사를 챙기셨어요. 하지만 진호는 태연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장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저희가 잘 돌봐드릴게요. 진호가 나가려는데 원장이 물었습니다. 참, 어르신 재산 관리는 누가 하시나요? 제가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이러시니까요. 진호의 눈빛이 잠깐 번뜩였어요. 원장은 그걸 놓치지 않았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복도로 나온 진호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아내 이은주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입소 완료. 이제 유언장만 받으면 됨. 진호는 미소를 지으며 요양원을 나섰습니다. 일주일 후 며느리 은주가 요양원을 찾아왔습니다. 48세의 그녀는 화려한 메이크업에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어머님, 제가 왔어요. 은주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말수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누구세요? 어머니, 저예요. 은주요. 은주는 가방에서 쇼핑백을 꺼냈습니다. 안에는 옷가지가 들어 있었어요. 제가 어머니 옷새로 샀어요. 입어보세요. 말수는 옷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니 질감이 이상했어요. 명품이라고 했지만 가짜 티가 났죠. 실밥도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말순의 표정이 굳었어요. 하지만 금방 다시 멍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고마워요. 은주는 옷을 옷장에 걸어두며 말했어요. 어머니, 요즘 어떠세요? 좀 나아지셨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시구나. 걱정 마세요. 여기서 푹 쉬세요. 은주는 시계를 보며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저 급한 약속이 있어서요. 다음에 또 올게요. 말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은주가 나간 후 말수는 옷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가짜 명품? 내 돈으로 진짜 명품을 사면서 나한테는 이런 걸 주는구나. 말수는 옷을 다시 옷장에 넣었어요. 표정은 여전히 무덤덤했습니다. 요양보호사 정수진은 44살의 차분한 여성이었습니다. 10년 넘게 요양 일을 해온 베테랑이었죠. 그날 오후 수진은 말순의 방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말순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말순은 고개를 천천히 돌렸어요. 점심을 먹었나요? 네, 1시간 전에 드셨어요. 그랬나요? 수지는 침대 시트를 정리하며 말순을 관찰했습니다. 치매 환자들을 많이 봐왔지만 뭔가 달랐어요. 말순의 눈빛이요. 치매 환자들은 대부분 초점 없는 눈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말순의 눈은 달랐습니다. 가끔씩 또렷하게 빛났어요. 어르신,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그래요. 날씨가. 말순이 답하는 도중 복도에서 누군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순의 고개가 재빨리 돌아갔어요. 순간적인 반응이었죠. 수지는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치매 환자라면 저렇게 빠른 반응을 보이기 어려웠어요. 이상하네. 수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지켜봐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날 저녁 진호와 은주가 함께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면회 시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어머니, 저희 왔어요. 진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말수는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누구세요? 어머니, 아들이에요. 진호요. 진호는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은주는 문 쪽에 서서 복도를 확인했어요. 어머니, 제가 중요한 서류 좀 가져왔어요. 진호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유언장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어머니를 위한 서류예요. 여기 서명만 하시면 돼요. 말수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글자가 흐릿하게 보이는 척했어요. 글자가 안 보여요. 괜찮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진호가 설명하려는데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죄송하지만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진호는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일어섰어요. 그럼 다음에 다시 올게요. 두 사람이 방을 나섰습니다. 복도로 나온 진호는 은주에게 작게 속삭였어요. 다음엔 확실히 서명 받아야 해. 알았어. 그런데 정말 치매 맞는 거야? 가끔 보면. 맞아. 의사 진단서 있잖아. 걱정 마. 두 사람은 복도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대화를 듣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수진이었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혼자 방에 남았습니다. 조명은 어둡게 켜져 있었어요. 말수는 침대에서 일어나 서랍으로 걸어갔습니다. 걸음걸이는 또렷했어요. 낮에 보이던 비틀거림은 없었죠. 서랍을 열자 하얀 봉투가 있었습니다. 말수는 조심스럽게 꺼내 펼쳤어요. 병원 진단서였습니다. 경미한 인지 저하 소견, 치매로 진행될 가능성 낮음, 일상생활 가능. 말수는 진단서를 다시 접어 봉투에 넣었어요.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말수는 중얼거렸어요. 진호야, 내가 이럴 줄은 몰랐다.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을 굳혔어요. 말수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아들 진호, 어릴 때는 그렇게 착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어머니를 찾았어요. 엄마 나왔어 하며 환하게 웃던 아이. 대학 등록금도 말순이 됐습니다. 남편이 일찍 돌아가신 후 혼자 식당 일을 하며 모은 돈이었어요.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아파도 참았습니다. 아들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했죠. 결혼할 때도 집까지 사줬어요. 말순 명의의 집을 아들 부부에게 주었습니다. 이제 너희가 행복하게 살아라고 했죠.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아들이 변한 게 전화도 점점 뜸해졌습니다. 명절에도 바쁘다며 얼굴 보기 힘들었어요. 그러다 최근 갑자기 자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건강검진 받으세요. 요양원이 좋대요. 친절했지만 어딘가 이상했어요. 말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또 연기를 해야 했어요. 다음 날 오후 요양원 정원 벤치에서 진호와 은주가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보호자들과 떨어진 구석이었어요. 당신 정말 유언장 받을 수 있는 거야? 은주의 목소리는 초조했습니다. 진호는 담배를 피우며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어머니 상태 봤잖아. 치매 초기야. 그래도 원장이나 의사가 확인하면 어쩌려고? 걱정 마. 이미 의사한테 부탁했어. 진단서도 받았고. 진호는 연기를 내뿜으며 웃었습니다. 어차피 나이 드신 분들은 다 비슷해 보이잖아. 누가 뭐라고 하겠어. 은주는 가방을 만지작거렸어요. 그래도 이러는 게 맞나 싶어. 시어머니인데. 무슨 소리야. 어머니 돈 어차피 우리가 받을 거잖아. 미리 받는 거랑 뭐가 달라. 그렇긴 한데. 그리고 우리 지금 돈 필요하잖아. 당신 친정 병원비에 내 사업 자금에. 지금 아니면 언제? 은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암 투병 중이었어요. 병원비가 매달 수백만 원씩 나갔습니다. 남편 사업도 어려워 대출이 많았어요. 알았어. 그럼 빨리 처리하자. 그래야지. 이번 주 안에 서명 받을 거야. 두 사람은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수진이 창문 너머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날 밤 11시 수진은 야간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환자들은 모두 잠든 시각이었죠. 말순의 방 앞을 지나는데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은 걸음을 멈췄어요. 창문 너머로 진호와 은주가 보였습니다. 이 시간에 왜 있는 걸까요? 면회 시간은 진작 끝났는데. 수진은 조심스럽게 문 쪽으로 다가갔어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어머니, 여기 서명만 하시면 돼요. 이게 뭐예요? 어머니를 위한 서류예요. 걱정 마세요. 수진은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진호가 말순의 손을 잡고 펜을 쥐어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름만 쓰시면 돼요. 여기요. 말순은 고개를 흔들었어요. 안 돼요. 모르겠어요. 왜 이러세요? 그냥 이름만 쓰면 되잖아요. 진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은주가 남편을 말렸어요. 여보, 목소리 낮춰. 사람들께. 아, 답답해. 치매라서 아무것도 못해. 그 순간 수지는 결정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치매니까 기억도 못해. 지금 유언장만 받아내면 끝이야. 수진의 눈이 커졌어요. 유언장? 지금 저 사람들이 치매 환자한테 유언장을 받아내려고 하는 건가요? 근데 정말 괜찮을까?
나중에 문제 안 돼? 은주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괜찮아. 치매 환자 서명도 법적 효력 있어. 게다가 우리가 유일한 가족이잖아. 수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조용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복도 끝으로 가서 수지는 깊은 숨을 쉬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건 명백한 학대야. 신고해야 하나?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그저 들은 것뿐이었죠. 수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해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은주가 다시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은주의 목소리는 일부러 밝게 만들었습니다. 말수는 의자에 앉아 아침 햇살을 쬐고 있었어요. 누구세요? 어머니, 저예요. 며느리 은주요. 은주는 말순 옆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어머니, 제가 중요한 거 가져왔어요. 어머니를 위한 서류인데. 말수는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글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어머니 재산을 정리하는 서류예요. 여기 서명만 하시면 어머니 재산이 안전하게 보호돼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실제로는 모든 재산을 진호 앞으로 이전하는 유언장이었어요. 글자가 안 보여요. 괜찮아요. 제가 다 설명해 드릴게요. 은주는 펜을 꺼내 말순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말순의 손이 떨렸어요. 여기 이름만 쓰시면 돼요. 쉽죠? 그때 수진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죄송한데요. 지금 어르신 검진 시간이에요. 은주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 지금이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안 돼요. 의사 선생님이 기다리세요. 수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은주는 어쩔 수 없이 일어섰어요. 그럼 나중에 다시 올게요, 어머니. 은주가 나간 후 수진은 말순을 휠체어에 태웠습니다. 검진실로 가는 복도에서 수진은 말순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르신, 아까 그 서류 뭔지 아세요? 말순은 허공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혹시 서명하시려고 했어요? 누구세요? 말순은 일부러 더 헷갈리는 척했습니다. 수지는 한숨을 쉬었어요. 검진실에 도착하자 의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 의사였어요. 어르신,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잘 모르겠어요. 의사는 여러 가지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간단한 질문들이었어요.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대통령 이름이 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의사는 차트에 기록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지 기능이 많이 떨어진 것 같네요. 수지는 의아했어요. 어젯밤 복도에서 들은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진짜 치매일까요? 아니면 검진이 끝나고 말순의 방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수지는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어르신, 아까 며느리분이 가져온 서류요. 조심하셔야 해요. 말순은 고개를 돌려 수진을 바라봤어요. 잠깐, 아주 잠깐이었지만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하지만 금방 다시 흐려졌어요. 뭐라고요? 수진은 확신했습니다. 뭔가 이상해. 분명 뭔가 있어. 그날 오후 수진은 휴게실에서 동료 간호사와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무슨 고민 있어? 표정이 안 좋은데. 아니야. 그냥 좀 복잡한 일이 있어서. 수진은 어젯밤 들은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치매니까 기억도 못해. 유언장만 받으면 끝이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장에게 보고해야 할까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그저 우연히 엿들은 대화일 뿐이었죠. 그때 휴게실 문이 열리고
원장이 들어왔습니다. 수진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네, 원장님. 두 사람은 원장실로 갔어요. 원장은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씨 어르신 며느리분이 뭔가 서류를 보여드렸다던데요? 네, 맞아요. 무슨 서류였어요?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원장님, 제가 어젯밤에 이상한 걸 들었어요. 수지는 복도에서 들은 대화를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원장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어요. 유 원장이라고요? 네. 분명히 그렇게 들었어요. 원장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가족 문제에 함부로 개입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명백한 학대 아닌가요? 학대라고 단정하려면 증거가 필요해요. 지금은 수진 씨가 들은 것뿐이잖아요. 수지는 답답했어요. 원장의 말도 맞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해야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지켜봐요. 계속 관찰하고 혹시 이상한 점이 있으면 바로 보고하세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틀 후 진호가 혼자 요양원을 찾아왔습니다. 평일 오후였어요. 다른 면회객들이 없는 시간이었죠. 어머니, 저 왔어요. 진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말수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진호는 의자를 끌어 침대 옆에 앉았어요. 어머니, 오늘은 꼭 서명 받고 갈 거예요. 진호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펜도 함께 꺼냈어요. 누구세요? 어머니, 저예요. 아들 진호요. 기억 안 나세요? 말수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진호는 짜증이 났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어머니, 이거 중요한 서류예요. 어머니 재산을 지키는 서류라고요. 재산? 네. 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이요. 이거 서명 안 하시면 다 없어져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했어요. 없어져요? 네. 그러니까 빨리 서명하셔야 해요. 진호는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펜을 쥐어주려고 했어요. 그때 말순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싫어요. 싫다고요. 진호는 놀라 손을 놓았어요. 말순은 이불을 끌어안으며 몸을 떨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무서워요. 누구세요? 나가세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말순의 손은 이불을 꽉 쥐고 있었어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힘이었습니다. 진호는 어쩔 수 없이 일어섰어요. 참, 이것도 기억 못하시네. 중얼거리며 방을 나갔습니다. 진호가 나간 후 수진이 말순의 방에 들어왔습니다. 말순은 여전히 이불을 끌어안고 있었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말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침대 옆에 앉았어요. 어르신,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도와줘요? 네. 아까 그 사람 아드님이시죠?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드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잘 모르겠어요. 서류 서명하라고. 수지는 말순의 눈을 자세히 봤어요. 분명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 혹시 정말 기억 못하시는 거 맞으세요? 조심스러운 질문이었어요. 말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모른다. 하지만 그 짧은 침묵 속에서 수지는 확신했습니다. 이 어르신은 뭔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수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말순의 손을 가볍게 잡았어요. 어르신, 무슨 일이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말수는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고마워요. 그 말 한마디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은 원장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원장님,
오늘 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수지는 오후에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진호가 강하게 서명을 요구했다는 것, 말순이 거부했다는 것. 그 어르신 분명 학대받고 계세요. 원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수진 씨 조심해야 해요. 무슨 말씀이세요? 가족 문제에 개입하다가 오히려 우리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법적으로 가족이 보호자니까요. 그럼 그냥 두고 보라는 말씀이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원장은 손을 들어 진정시켰어요. 아니에요. 제 말은 조심하라는 거예요. 증거를 확보하면서 움직여야 한다는 뜻이죠. 증거요? 네. 만약 정말 학대가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가 법적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려면 명확한 증거가 필요해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장의 말이 맞았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수진 씨, 네. 너무 깊이 관여하지는 마세요. 당신 안전도 중요하니까요. 수지는 원장실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그날 밤 10시 말수는 혼자 방에 있었습니다. 다른 환자들은 모두 잠든 시각이었어요. 말수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방 안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죠. 언제까지 이래야 하나. 말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치매 연기를 시작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어요. 아들이 자주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을 때부터 이상했습니다. 어머니, 요양원 좋대요.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셔야 해요. 너무 적극적이었죠. 그래서 말수는 일부러 건망증이 심한 척했어요. 약속을 깜빡하고 물건을 어디 뒀는지 모르는 척하고 그랬더니 아들이 바로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경미한 인지 저하라는 진단이 나왔어요. 하지만 아들은 의사에게 뭐라고 했는지 치매 초기라고 말했습니다. 말수는 그때 알았어요. 아들이 자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려 한다는 걸. 왜 그럴까요? 처음엔 몰랐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에 오고 나서 알게 됐어요. 유언장, 재산, 돈. 말수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하얀 봉투를 꺼냈어요. 정상 판정서였습니다. 요양원에 오기 전 말수는 몰래 다른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어요.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치매가 아니었죠. 진호야, 내가 정말 이럴 줄은.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말순의 방에 아침 식사를 가져왔습니다. 어르신, 식사 시간이에요. 말순은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수지는 식탁에 식사를 차렸습니다. 어르신, 어제 많이 놀라셨죠? 네. 아드님이 너무 강하게 말씀하셔서요. 말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어르신, 제가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뭐? 예요? 정말 기억 못 하시는 거 맞아요? 조심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말수는 수진을 바라봤어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문 너머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누군가 지나가는 소리였습니다. 말수는 재빨리 고개를 돌려 문을 확인했어요. 수지는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치매 환자라면 저렇게 빠른 반응을 보일 수 없었어요. 인기척이 사라지자 말순이 다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이번엔 눈빛이 달랐어요. 또렷하고 명확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짧은 순간 수지는 확신했습니다. 이 어르신은 모든 걸 알고 계신 거예요. 일부러 치매인 척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실까? 무슨 이유가 있으신 걸까? 수지는 궁금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말했어요. 어르신,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 방을 나가려는데 말순이 작게 속삭였어요. 고마워요. 정말로. 그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수진은 말순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어르신, 들어가도 될까요? 들어오세요. 수진이 들어가자 말순은 창가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수진은 문을 닫고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제가 오늘 아무도 없을 때 찾아온 이유가 있어요. 말순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은 의자를 하나 더 가져와 말순 앞에 앉았어요. 어르신,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정말 치매 맞으세요? 직접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말순은 잠시 망설였어요. 나는 모른다. 어르신, 저 믿으셔도 돼요. 저는 어르신 편이에요. 수진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순은 한참 동안 수진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모르겠어요. 내가 치매인지 아닌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수진은 느꼈습니다. 이건 진짜 혼란이 아니라는 걸. 어르신, 혹시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말순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수진은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어르신, 저 며칠 전에 들었어요. 아드님이 유언장 받으려 한다는 거요. 그 순간 말순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말순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들었어요? 네. 복도에서 우연히 들었어요. 수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말순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다 알고 있었네요.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아까의 떨림은 사라졌어요. 대신 또렷하고 명확한 목소리였습니다. 수지는 놀랐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어르신, 정말 치매가 아니시군요. 네. 아니에요. 말순은 마침내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열어 하얀 봉투를 꺼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수지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안에는 병원 진단서가 들어 있었어요. 경미한 인지 저하 소견, 치매 진행 가능성 낮음, 일상생활 가능. 수지는 진단서를 읽으며 눈이 커졌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나는 치매가 아니에요. 말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럼 왜 치매인 척 하신 거예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말순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궁금했어요. 내 아들이 정말 그럴 사람인지. 말순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석 달 전이었어요. 진호가 갑자기 자주 찾아왔어요. 그전엔 몇 달에 한 번도 안 왔는데 말이죠. 말순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요양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니,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세요. 처음엔 효심인 줄 알았어요. 수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너무 급하게 서두르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해 보기로 했죠. 시험이요? 네. 일부러 깜빡하는 척 했어요. 약속을 잊고 물건을 찾지 못하고. 그랬더니 진호가 바로 병원에 데려갔어요. 말순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경미한 인지 저하였어요. 치매가 아니었죠. 하지만 진호는 의사한테 뭐라고 했는지 나중엔 치매 초기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럼, 네. 내 아들이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 한다는 걸 알았어요. 수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말순은 계속 말했어요. 처음엔 믿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키운 아들인데. 하지만 요양원에 오고 나서 확실히 알았죠. 유언장 얘기를 들었을 때요. 왜 그런 걸까요? 돈이죠, 뭐. 내가 가진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말순의 목소리는 냉정했지만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수지는 말순의 손을 잡았어요.
어르신, 그럼 왜 계속 치매인 척 하신 거예요? 진실을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 아이들, 내 돈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내 연기가 얼마나 먹히나 보는 중이에요. 말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진호가 어떤 사람인지 똑똑히 보고 싶었어요. 정말 어머니보다 돈이 중요한 사람인지, 정말 치매 환자한테도 유언장을 받아낼 만큼 악한 사람인지, 수지는 말순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연기가 아니었어요. 아들에 대한 마지막 시험이었던 거죠. 어르신, 마음이 많이 아프셨겠어요. 네, 정말 아파요.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진호가 어릴 때는 그렇게 착했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나를 찾았죠. 엄마, 나왔어. 하면서요. 말순은 옛날을 떠올렸습니다. 대학 등록금도 내가 다 댔어요. 남편 없이 혼자 식당 일하면서 모은 돈으로요.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아파도 참았어요. 아들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했죠. 수지는 말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결혼할 때도 집을 사줬어요.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너희가 행복하게 살아라 하면서요.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어요. 말순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곧 드러나겠죠. 내가 치매가 아니라는 걸. 어떻게 하실 건데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말순은 서랍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수진은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법률 상담 자료가 들어 있었어요. 법률 상담? 네. 요양원 오기 전에 변호사를 만났어요. 만약을 대비해서요. 말순은 자료를 펼쳤습니다. 만약 진호가 정말 유언장을 받아내려 하면 그건 법적으로 문제가 돼요. 치매 환자의 서명은 무효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럼, 하지만 나는 치매가 아니죠. 진호는 거짓 진단서를 만들려고 한 거예요. 이건 더 큰 문제가 돼요. 수지는 말순의 계획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그럼 증거가 필요하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당신이 필요해요. 말순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녹음 좀 도와줄래요? 진호와 은주가 하는 말들을요. 수진은 잠시 망설였어요. 이건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순의 간절한 눈빛을 보자 결심이 섰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말순은 수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다음 날부터 수진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작은 녹음기를 구입했어요. 말순의 방에 몰래 설치했습니다. 어르신, 이 녹음기는 목소리만 녹음돼요. 영상은 안 나와요. 괜찮아요. 목소리만 있어도 충분해요. 수지는 녹음기를 침대 옆 서랍 뒤에 숨겼습니다. 보이지 않는 위치였어요. 진호 씨가 언제 올지 아세요? 모르죠. 하지만 곧 올 거예요. 유언장 서명 받으려고 안달이 났으니까요. 말순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날 오후 예상대로 진호가 찾아왔어요. 수지는 복도에서 그를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뵈러 오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진호의 태도는 정중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알고 있었어요. 저 사람의 진짜 모습을. 어머니 방은 310호예요. 들어가세요. 진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지는 복도에 남아 기다렸어요. 방 안에서 진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꼭 서명 받을 거예요. 수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르신, 잘 견디세요. 조금만 더요. 방 안에서 말순과 진호의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어머니, 이게 마지막이에요.
오늘 서명 안 하시면 정말 큰일 나요. 큰일? 네. 어머니 재산이 다 날아가요. 진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말수는 일부러 더 헷갈리는 척 했어요. 재산이? 뭐예요? 아, 답답해.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진호는 말순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말순은 놀란 척하며 뒤로 물러났어요. 아파요. 누구세요? 제가 누군지도 모르세요? 아들이에요, 아들. 진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말수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게 내 아들의 진짜 모습이구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아들, 우리 진호? 네,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서명 좀 하세요. 진호는 말순의 손을 잡고 펜을 쥐어줬어요. 강제로 서명을 받으려 한 겁니다. 그때 문이 열렸어요.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밖에서 소리가 들려서요. 진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손을 놓았어요. 아,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랑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어르신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데요. 오늘은 그만 가시는 게 어떨까요? 수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진호는 어쩔 수 없이 서류를 챙겼어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올게요. 진호가 나간 후 수진은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제대로 녹음됐어요. 이틀 후 진호와 은주가 함께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더 단호한 태도였어요. 어머니, 오늘은 정말 끝내야 해요. 진호의 목소리는 위협적이었습니다. 은주도 옆에서 거들었어요. 어머니, 우리도 힘들어요. 어머니 요양원비 내는 것도 부담이에요. 말수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은주의 말에 가슴이 찔렸어요. 내 돈으로 요양원비를 내는데 부담이라고? 하지만 말수는 참았습니다. 지금은 참아야 할 때였어요. 요양원비? 네. 한 달에 200만 원이나 나가요. 이거 서명 안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요양원비는 말순의 연금과 저축으로 충분히 냈어요. 진호는 말순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지금 서명 못 하시면 요양원에서 나가셔야 해요. 나가요? 네. 집으로 못 가시고 거리에 나앉으셔야 한다고요. 협박이었습니다. 말수는 떨리는 척하며 뒤로 물러났어요. 무서워요. 싫어요. 왜 이러세요? 그냥 여기 이름만 쓰면 되잖아요. 진호는 말순의 손을 강하게 잡았습니다. 펜을 억지로 쥐어주려 했어요. 바로 그때 수진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진호와 은주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어요. 아, 저희가. 그게 어르신 괴롭히시면 안 돼요. 나가주세요. 수진의 단호한 태도에 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방을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진호가 은주에게 속삭였어요. 젠장, 저 간호사가 계속 방해하네. 어떻게 하지? 다음엔 그 간호사 없을 때 와야겠어. 두 사람의 대화는 녹음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방 안의 대화는 모두 녹음됐어요. 수진은 말순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말순은 떨리는 손을 내려다봤어요. 이번엔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떨리고 있었어요. 이제 끝낼 때가 된 것 같아요. 말순의 목소리는 결연했습니다. 제 아들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이제 똑똑히 봤어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녹음은 다 됐어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변호사를 불러야겠어요. 그리고 진실을 밝힐 시간이에요. 말순의 눈빛은 슬프면서도 단호했습니다. 사흘 후 변호사가 요양원을 찾아왔습니다. 60대 초반의 여성 변호사였어요. 김 변호사라고 했습니다. 말순 어르신, 안녕하세요.
전화로 말씀 나눴던 김 변호사입니다. 말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청했어요. 걸음걸이는 또렷했습니다. 허리도 굽지 않았죠. 김 변호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전화로는 거동이 불편하시다고 하셨는데 연기였어요. 제 아들한테만요. 말수는 의자에 앉으며 설명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우선 어르신께서 보내주신 녹음 파일을 들어봤습니다. 충분히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정말요? 네. 아드님이 어르신을 강압적으로 대하는 모습, 유언장을 강제로 받으려는 시도, 이 모든 게 녹음돼 있어요. 김 변호사는 노트북을 열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진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어머니, 지금 서명 못하시면 요양원에서 나가셔야 해요. 거리에 나앉으셔야 한다고요. 말수는 녹음을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자신의 아들 목소리였지만 낯설었어요. 이건 명백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치매 환자로 속여 재산을 가로채려 한 것도 사기 행위가 될 수 있어요. 김 변호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어르신,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고소하실 건가요? 말수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고소는 아직 모르겠어요. 일단 진실을 밝히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법적 절차를 밟기 전에 아드님과 대면하시는 게 좋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고 싶어요. 말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김 변호사는 진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요양원에서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했어요. 이틀 후 진호와 은주가 함께 왔습니다. 원장실로 안내됐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갑자기 변호사라니. 진호의 목소리는 불안했습니다. 원장실에는 원장과 김 변호사, 그리고 수진이 앉아 있었어요. 앉으시죠. 김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진호와 은주는 의자에 앉았어요. 박진호 씨, 이은주 씨, 제가 두 분을 부른 이유는 말순 어르신 관련해서입니다. 어머니가 무슨 일이라도? 아니요. 어르신은 괜찮으세요. 오히려 매우 건강하시죠. 김 변호사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진호는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정상 판정서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게 어머님은 치매가 아니십니다. 경미한 인지 저하 진단을 받으셨지만 그건 치매가 아니에요. 진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은주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럼 그동안 네. 어머님은 일부러 치매인 척하셨어요. 두 분을 시험하시기 위해서요. 김 변호사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들어보시죠. 녹음기가 재생됐습니다. 진호와 은주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치매니까 기억도 못해. 유언장만 받으면 끝이야. 요양원비도 부담이에요. 서명 안 하시면 거리에 나앉으셔야 해요. 두 사람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불법 녹음 아닙니까? 진호가 따져 물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당사자인 어머님이 계신 공간에서 이루어진 대화예요. 합법적인 증거입니다. 하지만 그리고 이건 녹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박진호 씨, 두 분이 하신 행동이 문제예요. 김 변호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재산 탈취 시도, 정서적 학대, 협박, 이 모든 게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진호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은주는 손을 떨며 입을 가렸습니다. 변호사님, 저희가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요. 그럼 무슨 의도였습니까? 김 변호사의 질문에 은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어요. 말순이 들어왔습니다. 진호와 은주는 깜짝 놀라 일어났어요.
말순의 걸음걸이는 또렷했습니다. 허리도 굽지 않았고 눈빛도 명확했어요. 어머니, 오랜만이구나, 진호야. 말순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어요. 어머니, 정말 치매가 아니셨어요? 그래. 나는 치매가 아니야. 내가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 했을 뿐이지. 진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순은 진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들을 바라봤어요. 진호야, 왜 그랬니? 어머니, 내가 뭘 잘못했니? 내가 너한테 뭘 해줬는데 이러는 거니?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너 대학 보낼 때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끊어지는 줄 알았어.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결혼할 때도 집을 사줬잖니.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너희가 행복하게 살라고. 어머니, 죄송합니다. 진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계속 말했어요. 근데 왜 나한테 이러니? 돈이 그렇게 급했니? 네. 사업이 어려워서요. 빚도 많고. 진호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은주도 덧붙였어요. 친정어머니가 암투병 중이세요.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말순은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왜 이렇게 몰래 유언장을 받으려 한 거니? 면목이 없어서요. 이미 어머니한테 너무 많이 받았으니까요. 진호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몰래 가져가려 한 거야? 말순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진호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순은 한참 동안 아들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김 변호사를 돌아봤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유언장을 새로 쓰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김 변호사는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진호는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니, 진호야, 너한테 물어볼 게 하나 있어. 네, 어머니.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한 적이 있니? 아니면 그냥 내 돈만 필요했던 거니? 진호는 그 질문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제가 나약했어요. 돈 때문에 정신을 잃었어요. 그래도 어머니한테 이럴 수 있니?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진호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주도 따라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제발이요. 두 사람은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말순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나는 너희가 미운 게 아니야. 실망스러울 뿐이지. 말순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변호사님, 유언장 작성해 주세요. 김 변호사는 유언장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순이 구술하는 내용을 받아 적었어요. 제 재산은 다음과 같이 분배합니다. 첫째, 현금과 예금의 30%는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합니다. 진호와 은주는 고개를 들었어요. 둘째, 부동산과 나머지 재산의 50%는 조카 박수연에게 상속합니다. 어머니, 수연이한테요? 진호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수연은 진호의 사촌 동생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말순을 잘 챙겼던 조카였죠. 그래. 수연이는 나를 진심으로 대해줬어. 명절 때마다 찾아왔고 아플 때 병원에 데려다 줬지. 말순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셋째, 나머지 20%는 말순은 진호를 바라봤습니다. 진호 너한테 줄게. 어머니. 하지만 조건이 있어. 이 돈은 내 빚을 갚는 데만 써야 해. 그리고 은주 어머니 병원비에도 쓰고. 말순은 엄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만약 다른 용도로 쓰면 이 돈도 회수할 거야. 변호사님이 관리하실 거니까. 알겠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진호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유언장 작성이 끝났습니다. 말수는 서명을 하고 김 변호사에게 건넸어요. 이제 됐습니다.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유언장이에요. 김 변호사가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말수는 진호를 돌아봤어요. 진호야, 네 어머니.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어. 20%라도 주는 건 아직 내가 내 아들이니까. 말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해. 알겠니? 네, 어머니.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그리고 요양원은 계속 다닐 거야. 여기가 편하더라. 진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집으로 안 돌아오세요? 아니, 이제 너희 눈치 안 보고 살고 싶어? 여기서 내 친구들이랑 지내는 게 더 좋아. 말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너희도 너희 인생 살아. 나는 내 인생 살 거야. 진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김 변호사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유언장은 제가 보관하고 필요할 때 집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말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진호와 은주가 원장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두 사람은 말이 없었어요. 요양원 출구에 도착하자 진호가 멈춰 섰습니다. 우리 정말 나쁜 짓을 한 거구나. 여보, 어머니가 평생 우리한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나는 왜 그걸 잊고 돈만 생각했을까? 진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은주도 눈물을 흘렸어요. 나도 미안해요. 제가 당신 부추긴 것도 있잖아요. 아니야. 내 책임이야. 내가 남편으로서 아들로서 제대로 못한 거지.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진심으로 반성해야지. 어머니한테 용서를 구하고 다시 시작해야지. 진호는 요양원을 돌아봤어요. 3층 창문에서 말순이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말순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진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자신을 용서해 주셨어요. 그게 더 가슴 아팠습니다. 가자. 그리고 정말 달라지자. 진호와 은주는 요양원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어요. 말수는 창가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지 않았어요. 잘 가거라, 진호야. 이제 우리 각자의 길을 가자. 말수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말수는 여전히 요양원에서 지냈어요. 하지만 이제는 치매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그녀의 진실을 알게 됐죠. 말순 언니, 오늘 산책 가실래요? 같은 층에 사는 75살 정씨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말순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날씨도 좋은데 나가야죠. 두 사람은 요양원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어요. 언니,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오래 연기를 하셨어요? 그냥 해야 했어요. 진실을 알고 싶었으니까. 말수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정씨 할머니도 옆에 앉았어요. 아드님이 요즘 자주 오시던데요? 네. 일주일에 한 번씩은 오더라고요. 진호는 그 후로 매주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서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진호는 어머니와 그냥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예전처럼 돈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하셨어요? 정씨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말수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용서 했다기보다는 놓아준 거예요. 놓아줬다고요? 네. 내 아들이지만 이제 그의 인생이에요. 나는 더 이상 붙들고 있지 않으려고요. 말순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날 오후 조카 박수연이 찾아왔습니다. 40대 초반의 그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어요. 고모, 안녕하세요. 수연아, 왔구나. 말수는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수연은 과일 바구니를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고모, 유 원장 얘기 들었어요. 제가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아서. 아니야. 내가 받아야 해. 말수는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넌 나한테 진심이었어. 돈 때문이 아니라 정말 날 걱정해줬잖니. 그건 당연한 거예요, 고모. 당연한 게 아니야.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니? 말수는 수연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내가 완전히 외로운 건 아니구나 싶어서. 수연은 말순을 꼭 안아줬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고모, 제가 앞으로도 자주 올게요. 그래, 고맙다. 수연이 돌아간 후 말수는 혼자 창가에 앉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내 인생도 저렇게 해가 지는구나. 하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했어요. 일주일 후 수진이 말순의 방을 찾았습니다. 어르신,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좋아요. 수진 씨 덕분에요. 말순은 수진에게 차를 권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어요. 어르신, 제가 도와드린 건 별로 없어요. 아니에요. 당신이 없었으면 난 혼자 모든 걸 해야 했을 거예요. 말수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 편이 돼줬어요.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몰라요. 수지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어르신, 저도 배웠어요. 나이 드신 분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걸요. 그래요. 우리도 다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어요. 두 사람은 웃으며 차를 마셨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원장이 들어왔어요. 말순 어르신,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인데요? 어르신 이야기가 요양업계에 알려졌어요. 다른 요양원에서도 가족 학대 예방 교육을 시작한대요. 말순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 이야기가요? 네. 어르신께서 용기 내주신 덕분에 많은 어르신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원장의 말에 말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도움이 됐다니. 많은 도움이 되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원장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2달 후 말수는 요양원 로비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오늘은 가족의 날 행사가 있는 날이었어요. 여러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로비에 가득했어요. 말순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진호가 올까 기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진호였습니다. 옆에는 은주도 있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진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말수는 놀라서 일어섰어요. 진호야, 왔구나. 네. 오늘 가족의 날이라고 해서요. 진호는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넸습니다. 말수는 상자를 열어봤어요. 안에는 손목시계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어머니가 예전에 갖고 싶어 하시던 거예요. 기억하세요? 말수는 기억났어요. 10년 전 백화점에서 본 시계였습니다. 예쁘다고 했었죠. 하지만 비싸서 사지 못했어요. 내가 기억하고 있었구나. 네. 늦었지만 드리고 싶었어요. 진호는 어머니의 손목에 시계를 채워줬습니다. 말수는 시계를 내려다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고맙다, 진호야.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더 감사하죠. 두 사람은 마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진호와 은주가 돌아가려 할 때였어요.
말순이 아들을 불렀습니다. 진호야, 잠깐만. 네, 어머니. 진호는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은주는 자리를 비켜줬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니? 괜찮아요. 빚도 조금씩 갚아가고 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말순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호야, 나는 너를 원망하지 않아. 어머니, 다만 실망했을 뿐이지.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말순은 아들을 바라봤어요. 너도 힘들었을 거야. 사업도 어렵고 돈도 없고 나는 그걸 몰랐어. 어머니, 그래도 제가 한 짓은 알아. 나쁜 짓이었지. 하지만 넌 내 아들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말순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자. 우리 관계도 내 인생도. 진호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정말 열심히 살게요. 다시는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그래. 믿는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석 달 후 겨울이 왔습니다. 요양원 정원에는 눈이 쌓여 있었어요. 말순은 창가에 앉아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들어와 담요를 덮어줬어요. 어르신, 추우시면 창문 닫을까요? 아니에요. 이렇게 보는 게 좋아요. 말순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수진 씨, 나 이제 행복해요. 정말요? 네.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화예요. 말순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치매 연기를 하면서 참 많은 걸 배웠어요. 무엇을요? 사람의 진심이요.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그리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말순은 수진을 돌아봤습니다. 나는 돈이 아니라 사랑이 필요했어요. 진심 어린 관심과 사랑. 지금은 받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진호도 달라졌고, 수연이도 자주 오고, 여기 친구들도 있고. 말순은 행복한 표정을 지었어요. 늙었다고 바보는 아니에요. 오히려 더 많이 보이죠. 수진은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정말 존경스러워요. 고마워요, 수진 씨. 두 사람은 함께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1년 후 봄이 왔습니다. 요양원 정원에는 꽃들이 피어 있었어요. 말순은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정씨 할머니와 다른 친구들이 앉아 있었어요. 말순 언니, 오늘 아드님 오신대요? 네, 오늘 손주 데리고 온대요. 말순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진호는 이제 매주 빠짐없이 찾아왔어요. 가끔은 손주도 데리고 왔습니다. 오후 2시쯤 진호가 5살 손주와 함께 나타났어요. 할머니, 손주가 달려와 말순을 안았습니다. 말순은 손주를 꼭 껴안았어요. 우리 예쁜 지우, 할머니 보고 싶었어? 네, 엄청 보고 싶었어요. 지우는 할머니 무릎에 앉았습니다. 진호는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날씨 좋네요. 그러게. 산책하기 딱 좋은 날이야. 가족은 함께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말순은 손주의 손을 잡고 걸었어요. 진호는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좋아. 여기서 잘 지내고 있어. 다행이에요. 진호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말순은 아들을 바라봤어요. 예전과는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이제 내 아들이 돌아온 것 같구나. 말순은 속으로 생각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해질 무렵 진호와 지우가 돌아갔습니다. 말순은 다시 벤치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어요. 수진이 다가와 옆에 앉았습니다. 어르신, 오늘 행복해 보이세요. 행복해요. 정말로요. 말순은 노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많이 달라지셨어요.
내가 달라진 게 아니라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 거죠. 말수는 수진을 돌아봤어요. 치매 연기를 하면서 깨달았어요. 나이 들었다고 약한 게 아니라는 걸, 오히려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다는 걸. 정말 그래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것도요. 아들이 나를 배신했지만 나는 아들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어요. 말순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진심으로요. 수지는 말순의 손을 잡았어요. 어르신 이야기는 많은 분들께 희망이 될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이 들어도 포기하지 말라고. 우리도 여전히 강하다고. 말순은 노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말순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내 인생도 이제 노을 같구나. 하지만 아름다운 노을이야.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어요. 말순은 눈을 감고 바람을 느꼈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속이 없는 건 아니에요. 가장 약해 보이는 이가 가장 강할 때도 있죠. 말순의 말에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노을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어요. 요양원 정원에는 평화가 가득했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만약 여러분이 말순 어르신의 입장이라면 아들과 며느리를 용서하셨을까요?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하셨을까요? 인생 선배님들의 삶의 지혜를 들려주세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도 더욱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